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가정주부이면서 이 채널을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고 나타난 어떤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오전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매일 조깅을 하러 집 근처 산책로에 가는데요. 거기에 오는 제 또래의 남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시간에 운동하러 나오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신경도 안 썼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자가 제 주위를 자꾸 뱅뱅 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조깅할 때도 맨날 주위에서 깔짝대며 저의 발걸음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이 들게도 했지요. 저는 슬슬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조깅 시간과 장소를 바꿔서 나와 봤습니다. 그런데 바뀐 시간과 장소에도 또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피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저는 불현듯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더구나 그것뿐 아니라 볼일을 보고 집을 향해 걷고 있으면 어느 틈에 나타나고 가게에 물건 사러 가면 기다렸단 듯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속보이는 짓을 자꾸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혐오스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혼자서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휴라 전부 시골로 내려보내고 남편은 간만에 동창들이랑 술자리를 한다고 해서 저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집에는 창거리도 없고 해서 근처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다 하고는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만에 혼자서 외식을 즐기며 여유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그 남자가 오더군요. 저는 밥맛이 확 떨어지고 너무 어이도 없어서 숟가락을 그대로 내동댕이 칠 뻔했습니다. 대체 못하는 작자이기에 종일 남의 뒤나 캐고 있나 싶어서 화가 났고 한편으로는 점점 더 끔찍한 생각이 들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불이 나게 먹고는 식당을 나섰지요. 밖에는 그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더군요. 저는 얼른 집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갈수록 비가 억수로 퍼붓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걸어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비가 사정없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동대다가 저도 모르게 길가의 어느 카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옷은 다 젖어서 춥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그리로 들어와 버렸기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켜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그 남자가 우산을 쓰고는 제가 앉은 창가를 바라보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동 반사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몸을 떨었고 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녁 먹고 있던 식당에 와 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가 들어온 카페에까지 따라왔단 생각이 들자 너무 징그럽고 역겨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왜 따라다니는 건가 싶고 따지려 들고 싶었지만 혹여나 그랬다가 자신은 그런 적 없다 해버리면 저만 이상해진다 싶어서 섣불리 그러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연을 빙자한다 해도 이렇게 코스가 겹쳐지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기분이 불쾌한 것은 두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저는 어서 가게를 나가야지 하면서 주섬주섬 일어섰습니다. 남자가 몹시 파리한 얼굴로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밖으로 나가는 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흘끗 보더군요. 그건 인간의 눈빛이 절대 아니었어요. 대체 무슨 연유로 저를 이토록 괴롭히는 건가 싶어서 저는 몹시 화가 났고 화드득 계산을 마치고 불이 나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살며 친하게 지내는 언니에게 전화해서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집으로 갔지요. 그 언니는 그저 시큰둥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제가 아가씨도 아닌 이 상황의 남자한테 기나 밝히고 다니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아주 소름 끼쳤고 더구나 그 남자가 정상은 아니란 느낌은
저를 쏘아보던 그 눈빛에서 이미 짐작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언니도 태연이 듣는 듯이 보였지만 이미 마음의 짐작은 하고 있었던 얼굴로 차근히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런 미행을 우리 동네 남녀노소들이 한 번씩은 다 겪어갔다면서 자신도 이미 충분히 겪었기에 제 기분이 얼마나 더럽고 어이가 없는지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항상 동네에 출몰해 있었고 하는 일도 없는지 줄곧 여자건 남자건 가리지 않고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집에까지 찾아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이 용건이 있어서 남을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란 거죠. 그저 어떤 이유로 그 남자에게 교통사고가 났고 수술 중에 잘못되어서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었으며 이후로는 늘 공허한 얼굴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자신이 따라다닐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오는 이야기란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 친절하게 말을 받아줘서도 절대 안 된다. 아무 관심 없는 척 그저 지나쳐야 할 뿐. 보통의 사람을 대하듯이 웃고 떠들고 같이 어울리자고 이끌어서도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언니의 충고였습니다. 저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비정형적인 의식 세계를 가진 이상한 자가 이 동네에 살고 있단 것이 너무 끔찍해서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줄곧 졸라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좋은 학군과 남편이 열올리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이곳을 선택한 것이기에 섣불리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편은 그저 별일 아닌 듯이 치부하고 말았기에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하고 한 며칠은 각방을 쓰면서 냉전 상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돌아와서는 그제야 제 마음을 알 것 같다고 하며 현관문을 몇 번이나 잠금 확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의 뒤를 며칠째 계속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제야 남편도 저의 복잡한 머릿속과 기분 나쁨과 두려운 감정을 이해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혹시 아이들에게도 그 남자가 따라다닐까봐 너무 겁이 나서 애들한테 늦은 시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등하교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간만에 가진 우리의 달콤한 시간 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서 이사를 가자고 했고 남편도 부동산 등락과 상관없이 가정의 안전이 최고라면서 얼른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별 희한한 일 덕분에 남편과 저는 이전에 비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의논을 거듭하게 되었고 어이없지만 부부 금슬도 그 일로 인해서 좋아졌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로 우리 가정이 오히려 역행해서 단단해진 것이며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고난을 어서 헤쳐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